지금부터 10월 31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안녕하세요. 조선왕조 실록셀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추억은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보물이죠. 그리고 이 보물을 품고 있는 순간 우리는 삶의 귀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향수에 젖은 옛날 노래나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순간순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추억이라고 해도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 보내는 편지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 속 여운 역시 감동적인 방법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치면서 그때의 감정과 이야기를 떠올리며 살아있는 추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기록된 사진들은 그 자체로 감동의 증거이죠. 이와 같은 소소한 순간들을 꺼내어 기억의 상자를 열어보는 것으로도 삶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선왕조 실록셀록, 마음의 문을 열고 추억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셀록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역사 속 알지 못했던 재밌는 뒷내용을 풀어주고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조선왕조 실록셀록 시작합니다.
역사 뽀개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성군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많은 왕들이 거론되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90%는 이 왕을 말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기본이 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위대하신 왕이시죠. 그 배경과 과정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한국 조선시대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글자는 백성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문자로 여겨졌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든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한글 창제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은 창백한 달빛 아래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내쉬고 있던 와중 비소리가 나며 그의 마음은 어디론가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꿈속에서 비가 내리면서 글자들이 떨어지는 환상적인 꿈을 꿨다고 하는데요. 이 꿈에서 영감을 받은 세종대왕은 그림자 속에 묻혀있는 백성들을 위해 자국어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창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네요. 왕비는 남편을 응원하며 함께 일어서기로 결정했죠. 세종대왕과 그의 왕비는 함께 학자들과 모여 한글 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글자를 창조하고자 노력하였어요. 학자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거쳐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등의 기본 자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한글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이 글자들은 예쁘고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글은 그동안 한자로 표현되던 많은 단어들을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선보이며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어요. 이는 조선시대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뒷받침하며 한글이 현대 한국의 핵심적인 언어체계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글은 세종대왕의 고난과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서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은 농업, 수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통해 업적을 세웠죠. 성군 세종대왕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왕은 어땠을까 하고요. 조선에는 여성왕이 없었지만 그 전 신라시대엔 여성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여왕은 바로 선덕여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덕여왕은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기록상 확인되는 한국사 최초의 여왕입니다. 연호는 임평이며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의 딸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인 태종 무열왕의 이모이기도 하다네요. 진덕여왕, 진성여왕과 함께 신라 3대 여왕들 중 한 명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의 장녀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천명공주와의 위아래가 뒤집혀 차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주류 사학계에선 환당고기와 마찬가지인 위서인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므로 신빙성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삼국유사에서는 음갈문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화랑세기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김용수, 울제 3명의 남자가 선덕여왕의 남편이라고 써있는데요. 화랑세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이 된 경로는 어떨까요? 부왕인 진평왕은 자신의 삼촌이었던 진지왕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는 즉위 직후부터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당장에 원래 왕위 계승자가 될 뻔했던 사촌 김용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아버지인 동륜태자의 가문을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계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문을 성골 가문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남성 중심 사회였던 고대 동아시아 환경에서도 특히 혈통을 중시하는 신라 사회였기에 여성이었음에도 성골이란 이유로 그녀가 여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라의 전례를 따져본다면 원래 신라에선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문제가 있다면 딸이 아니라 사위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탈해 이사금, 내해 이사금, 미추 이사금이 그랬습니다. 즉 진평왕의 사위이자 사촌형인 김용수가 관례대로라면 진평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진평왕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핏줄을 꽤나 중시하는 편이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맏딸을 더 중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위 계승의 명목은 당시로는 진평왕은 꾸준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녀를 차기 왕위 계승자로 일찌감치 점 찍어놓고서 결국 왕위를 이어준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공으로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논을 파서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 기술을 개선했고요. 사람들에게 농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농지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지 개간을 신청했습니다. 왕실과 농민 간의 관계 강화에도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요. 선덕 여왕은 농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농민에게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노비 제도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등 농민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어요. 선덕 여왕은 문화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내외에 서적을 수입하고 학문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촉진했다고 전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예술과 공예를 후원하여 고려의 신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덕 여왕은 건국 이후의 정치적 불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정치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통치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선덕여왕은 그녀의 시대에 신라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왕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셀록은 조선의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지만 오늘은 색다르게 신라의 왕도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길 바라며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올게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드라마 뽀개기. 오늘의 드라마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2부에서 다뤄볼 드라마는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5000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임금인 선덕여왕의 이야기인데요. 히트, 뿌리 깊은 나무 등을 쓴 김영현, 박상현 콤비의 대표작으로 10년이 지나고 본 지금 초호화 캐스팅 드라마인 선덕여왕. 이야기의 기본 베이스를 논란이 분분한 필사본 화랑새기를 모티브로 한 이 드라마는 기본적인 설정만 역사에서 따왔을 뿐 사실상 판타지 장르에 가까운 드라마입니다. 필사본 화랑새기는 원문 내용을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드라마 선덕여왕이 화랑새기의 내용을 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화랑새기의 내용과도 일부 설정만 따온 정도로 굉장히 다르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다소 판타지한 요소나 기존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워낙 많아 고증으로만 치면 사극 괴작 반열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평까지 있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선덕여왕 덕만이라는 한 여왕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극중 선덕여왕의 정적으로 등장하는 미실력이 워낙 임팩트 있고 배우의 연기력이 넘사벽급이라 진 주인공은 미실이라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더블 주인공 체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악역 측의 미실이 돋보인 드라마로 이때의 호연덕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이듬해 연기 대상은 고현정에게 돌아갔습니다. 미실의 숨겨진 아들로 나오는 비담 역시도 사극에서 흔치 않은 선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성 덕에 호평을 받아 그 전까지 그닥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비담 역의 배우 김남기를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 드라마예요. 극중 선덕여왕은 이호원이 연기하였으며 어린 덕만은 아역배우 남지연이 연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극중 초반은 남장을 하고 다니는데 남장이 너무 잘 어울렸던 바람에 공주가 되어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더 어색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드라마 선덕여왕의 또 하나의 의의라면 같은 해인 2009년에 SBS에서 자명고를 끝으로 사극 드라마계에 있었던 고구려 열풍과 삼국시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다시 부각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 드라마의 대흥행을 기점으로 다른 삼국시대 국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열풍이 불게 되었다고 하네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남성들만이 전유하던 왕의 자리를 공주의 신분으로 도전하여 최초로 차지하게 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의 극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영역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선덕여왕의 위대함은 여성의 몸으로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룬 김유신과 김춘추를 발탁, 좌우로 포진한 데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왕이 되는 과정을 권력투쟁의 승리 과정으로 그리기보다는 사람을, 인재를 얻어가는 과정으로서 그리고자 합니다. 자신과 뜻이 같고 훌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 속세를 버린 사람은 물론 명백한 적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점이 이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현존하는 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화랑세기에 엇갈리는 사료를 재구성하여 덕만공주와 천명공주를 쌍둥이로 설정합니다. 이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여성과 자식과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하는 두 여성의 갈등과 연대, 엇갈리는 운명,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현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것으로 느껴져요. 신라를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재현한 드라마 선덕여왕. 신라는 삼국 중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이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많아 시청자들에게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는 거의 없는데요. 이 드라마는 신라의 골품제, 신라의 제사나 축제, 문화재나 인물에 얽혀있는 당시의 설화 등등 신라시대의 사회상을 현대적으로 극화하여 시청자를 역동적이면서 화려했던 고대 신라 사회로 안내하는 드라마입니다. 어떤 역사 드라마를 볼지 고민된다면 선덕여왕은 어떠신가요? 2부 드라마 뽀개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선덕여왕의 OST 바람꽃 듣고 오실게요. 이대로 돌아설 거면 사라질 거면 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숨이 막히면 눈을 감은 채 살아도 좋을까.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그대 숨결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고 싶어도 못 안는 그대 손끝이 내 맘에 닿은
그대 마음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바람에 실려 흩어져 날리며 그대 마음에 흩어져 역사 일화를 소개하고 역사 드라마를 추천하는 조선왕조실록셀록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욱 재밌는 역사 일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들으신 조선왕조실록셀록 제작 및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민주였습니다.